안녕하세요.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기수라고 합니다. 네, 먼저 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 공모 안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안내서의 목차는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업 개요, 사업 지원 내용, 그리고 사업 선정 방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술 검증 사업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상용 서비스 가능성을 확대하고 메인넷과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미들웨어 구축 기반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보시면은요.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사업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용화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이 기술 검증은요. 상용화 이전에 이 기술에 대해서 시제품 개발이나 실증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1월 30 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 중소, 중견 기업이고요. 그 참석하는 형태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은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 이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른 게요. 대기업이 기술 검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지원 대상으로 지금 오픈을 해 놨고요. 그 대기업이 만약에 기술 검증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기술 검증 주관 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그 중소기업이 참여 공급 기업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 공급 기업이 대표 주관 기관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에 기술 공급 기업이라 함은 MV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컨소시엄 관련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게 되면 가점 3 점이 있고요. 이 컨소시엄 구성 관련해서는 수요 기관이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년 차가 된 이 기술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사업은요. 기술 검증 졸업자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 회의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과제를 지원받은 기관은 이제 뭐 주관이든 참여든 뭐 모두 다 상관없이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는 과제당 4.3억 원 이내고요. 12개 과제를 지원을 합니다. 융합과제 10 개, 바스특화 1 개, 신남방 진출 1 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정부 지원금 중에 사업 착수 시에 인제 70%를 지급을 하고요. 중간 점검 후에 순차적으로 30%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바스특화나 신남방 진출 관련한 과제가 지원이 미달이 되면 그리고 또 과제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은요. 융합 분야의 과제를 지원을 해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미드웨어 모델 등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서비스 미드웨어 모델 기획을 한다거나 시제품 설계 및 구현, 시범 시스템 기술 구현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 보안성, 기술 고도화 등에 대한 뭐 검증 비용이 다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 방식 관련해서도 작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류 검토를 하고요. 서면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서면 평가에서 이 그 선정된 기업들이 인제 MVP 기술 및 기술 역량 평가를 하고 이 그다음에 발표 평가를 최종적으로 해서 최종 기업이 선정이 됩니다. 이 선정 방식에 대해서 이런 평가 방식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이 이후에 자세하게 좀 더 논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 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전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서비스 모델, 아니면은 메타버스, IoT, AI 이런 첨단 ICT 기술과 결합한 서비스 산업과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스트카 같은 경우는 본사가 국내에 있으며 바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신남방 시장 진출 같은 경우는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상용화되기 이전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고요. 증빙 자료로는 LOI나 LOC, MOU 등 같은 그 자료들이 제출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한 내용은 이 이후에 또 설명을 다시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 공고는 2 월에서 3 월, 과제 선정은 4 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완료가 되면 협약, 그리고 사업 수행은 4 월에서 11 월까지 하고 결과 평가를 12 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 및 주요 역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기조로 하여서 우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인제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은 이제 기술 검증의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 월에 공모를 하고 과제 신청 접수를 3 월 16 일까지 인제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과제 선정 평가하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후에 협약 체결과 지원금을 교부를 하고 과제 수행을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4 월에서 11 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마 7 월이나 8월 정도에 진도 점검 및 중간 보고 중간 평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이후에는 결과 보고랑 사업비 정산을 하고 12 월에 결과 평가가 진행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 검증 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원 개요를 보시면은요. 지원 방법은 자유 공모고요. 지원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소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기술 검증 주관 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이렇게 대기업이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참여 공급 기업으로 와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단서 조항으로 중소기업이 참여 수요 기업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이 불인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설명을 할 때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일전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협약 체결일로부터 11월 30 일이고, 지원 규모는 4.3억 원 이내 12개 과제, 융합 10개, 바스특화 1개, 신남방 진출 1개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지원 조건은 총 사업비의 50%, 80 중소기업은 80%, 중견기업은 70에서 75% 이내에서 정부 출연금 지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이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관련해서는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곳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고요. 컨소시엄 구성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컨소시엄 구성안 관련해 가지고 아마 많은 기업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컨소시엄 구성은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컨소시엄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좀 알아주셔야 할 게, 참여 기관에는 지금 공급 기관과 수요 기관이 있는데요. 이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는 게 인정이 되려면 이 주관 기관 플러스 참여 기관에 수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공급 기관은
없다 하더라도 수요 기간만 있으면 그건 바로 인제 컨소시엄이 구성된 걸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고요.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참여 기간에 공급 기간만 있고 수요 기간이 없다 그러면 그건 컨소시엄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 기관의 주요 역할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과제 전체를 총괄적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거는 이제 POC하고 연계되는 MVP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한 기관이라는 걸 증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급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참여 자격 조건이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 협력 기관 이렇게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 공급 기관으로 참여를 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 협력 기관으로서 주관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 주셔야 합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을 보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여 공급 기관은 기술 POC 수행과 연관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거나 POC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참여 공급 기업은 해당 기술에 대한 증명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주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 기술 보유야 당연히 이제 POC 과제하고 연계된 블록체인 기술이 보유됐다라는 거를 증빙을 하시거나 아니면 POC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즉 블록체인 기술은 아니지만 이 POC 개발에서 꼭 핵심으로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기술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제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취합이나 정리, 분석, 제공, 홍보, 모객 뭐 아니면 기존 개발 플랫폼이나 뭐 바스 서비스나 뭐 보유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해서 단순 제공하는 거는 핵심 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 점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참여 기관의 수요 기관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지자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 기관 이 모든 분들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참여 기관의 수요 기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으로서 실증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서비스 시범 검증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 제공하고 시범 서비스를 추진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실제 상용화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이제 신난방 지원 과제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이나 기관이 수요 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참여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 해외 기업과 기관이 그 수요 기관인 해외 기업과 기관이 수요 기관으로 참여할 때 주간 수요 기관 간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라는 거를 증빙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모회사, 자회사, 해외 지사 이런 것들은 해외 기업의 수요 기관으로 참여가 불가하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기업 그러니까 자기업 포함한 동해 기업이나 기관이 본 과제에 복수 지원하는 것도 불가이고요. 법인 사업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에 개인 사업자 뭐 참여 기관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뭐 창업 예정 기업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뭐 지원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 12개 과제당 4.3억 원 이내로 정부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융합 10개, 바스특화 1 개, 신난방 1 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바스특화나 신난방에서 과제 지원이 미달이 되거나 선정이 되지 않으면 이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융합 과제에서 지원이 되는 거 될 예정이니까 이 점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지원 조건 중에서 이제 민간 매칭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중에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는 민간 매칭을 해야 합니다. 뭐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은 그 주관 기관에게 그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요.
참여 기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인정한 필수 사업비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여 기간이라고 하면 이 컨소시엄에서 보면은 두 개가 있는데 공급 기간과 수요 기간이 있는데 공급 기간에 대해서만 우리 그 정부 출연금 사용이 가능하고요. 수요 기간은 이 기술검증 과제에서는 정부 출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참여 기업 중에서 인제 참여 기업 중에 수요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매칭의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뭐 컨소시엄 내에 정부 출연금 총액의 5% 이상을 민간 매칭으로 뭐 현금 또는 현물로 해서 투자를 해 줘야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수요 기관에서 그 부담하는 5%의 민간 매칭은 이 앞에서 이 뒤에서 나오는 이 출연금 지원 기준에 보면은 뭐 중소기업 경우에는 80% 이내,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75%나 70%, 뭐 5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외에 추가로 5%를 민간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4.3억 원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비용에 대한 5%를 민간 매칭으로 수요 기업에서는 부담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 돈은 여기 우리 총 사업비의 정부 출연금 플러스 민간 부담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출연금 지원 기준이나 민간 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은 올해도 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서 기존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 아래와 같은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 참고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읽어 주시고 이 참고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그 준비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부담 같은 경우도 앞서 말한 그 출연금 지원 기준하고 똑같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 연구개발 사원 지침의 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그 한시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 부담금은 연도별 협약 종료하기 3 개월 전까지는 부담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인건비 관련해서도 이제 현금 산정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과제 참여 인력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인데요. 어 아래의 경우에는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아래라는 건 뭐냐면 주간 뭐 참여에서도 공급 기간입니다. 공급 기간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서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의 인건비나 아니면은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 뭐 사업 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 이 대해서는 인건비 현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거 또 좀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결과물 활용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술 검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성과 확산을 위해서 우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컨퍼런스나 성과 공유회, 협력 상담회, 실태 조사 같은 거를 올해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좀 그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지금 이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제 선정이나 확정이 되더라도 아래에 이런 내용들이 발생을 하면 선정 취소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제시한 뭐 실행 최소 실행 가능 제품 즉 MVP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판명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뭐 유사 과제로 뭐 다른 유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아니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 사항을 불이행했거나 뭐 신청 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 추진이 지연이 됐거나 아니면은 지식 재산권에 저촉이 되거나 뭐 이럴 때는 그 선정 취소가 가능하고요. 이 외에도 뭐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아니면 정부 사정으로 뭐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도 이렇게 선정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인제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 책임자 등이 의무 사항 즉 보고서 제출,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주관기관의 장, 뭐 총괄 책임자,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뭐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에도 뭐 선정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업 설명회가 있는 2월 28일 날에 이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할 거고요 했고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이 날짜인 2월 28일 날에 발표 영상이 우리 나이파 유튜브 홈페이지에 온라인에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공고 기간은 2월 14 일부터 3월 16일 10시 오전 10 시입니다. 10 시까지고요. 그 접수 방법은 전산 접수만 합니다. 뭐 우편 접수나 이런 건 하지 않고 무조건 전산 접수만 하고 우리원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그거는 우리 사업 설명회가 개시되는 2월 28일 월요일 13 시부터 시작해서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 시까지만 접수를 하는데 접수 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니까 그거 시간은 꼭 엄수로 요망드릴게요. 뭐 예를 들자면 3월 16일 날 열심히 뭐 서류를 준비를 하셨다 하더라도 10시 전에 접속을 하셨더라도 10 시가 지나서 만약에 이 서류를 제출을 한다 하면은 제출이 안 되십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무조건 서류 제출 완료가 3월 16일 오전 10 시까지 되어져야 합니다. 어 이 전산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이 내용으로 나이파를 로그인을 하고 인제 2022년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사업 공고를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 표안에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이 사업 설명회 이후에라도 읽으시고 뭐 이렇게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근데 특히나 이런 전산 접수 관련해서는 어 그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산 접수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거는 지금 여기 해당 번호 070-5151-8239로 전화를 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 관련된 거는 043-931-5084 이쪽으로 전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여기 지금 표에 있는 거와 같이 공통으로는 주관 참여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 서류들이 이렇게 있고요. 너무 많은 서류들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뭐 이렇게 읽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걸 봐 주시고 이걸 다 제출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바스특화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뭐 바스특화 관련해 가지고 추가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거는 뭐 어떤 추가 자료냐면 주관 기관이 국내에서 바스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뭐 예시로는 뭐 소프트웨어 약식 구성도, 하드웨어 약식 구성도, 뭐 기능 명세표, 앱 웹 기반의 뭐 블록체인 대표 시안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 외에도 뭐 객관적인 증빙 자료라고 판단이 되시는 자료는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제출을 해 주시면은 되니까 너무 이 예시에만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제 신남방 국가는 추가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인제 현지 기업과 기술 검증에 대한 업무 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투자 의향서나 투자 확약서 MOU 같은 게 있는데요.
이 MOU나 LOC나 그 LOI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일반적인 LOI나 LOC, MOU가 아닙니다. 이 기술 검증 관련해서 업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일반적인 양형의 각서, 뭐 투자 확약서, 투자 의향서는 어 이렇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관이나 기업이 수요 기업으로 참여할 때는 이제 주관하고 수요 간에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또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증빙 자료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원하는 업체나 기관에서 이 독립적인 관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다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때 파일을 제출을 하실 때 꼭 여기에 있는 이 중요라고 해서 나온 이 내용을 꼭 읽어 주시고 이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더명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과제명 주관 기관명으로 해서 폴더 생성을 하고 하위 폴더에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 폴더를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들을 저장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제출 서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일명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이거에 맞춰서 그 파일명을 만드시고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략하게 뭐 지금까지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세부 일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신청서 접수의 전산 접수는 2월 28 일부터 3월 16일 16 시까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접수가 완료가 되면 적합성 검토를 하고 적합성 검토가 완료가 되면 서면 평가 이후에 MVP 기술 및 기술 역량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발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사업 관리 관련해서는 이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그 공모 안내서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에 대한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읽어 보시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없을 없 없도록 좀 잘 준비를 해 주시면은 그리고 대비를 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검증 관련해서는 사업자는 뭐 비영리 국가 공인 시험 인증 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서 시험 성적서 획득하고 제출을 완료 보고 저때 제출을 해 주셔야 하고요. 검증 항목에 대해서는 뭐 그 기능성 및 성능 그리고 자체 항목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서에 보면은 이 항목들에 대해서 그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사업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사업 수행 그 수행 계획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관 기관 제재 뭐 이런 부분도 내용을 뭐 이렇게 잘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규정은 여기 표에 있는 것과 같이 사업비 구성 및 정산, 평가 및 성과 관리 기타 관련해서는 뭐 이 표에 있는 이 내용들과 같이 뭐 정보통신 진흥기금 운영 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 외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사업 관련해서 뭐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다면은 사업 관련된 내용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산 등록 관련한 문의 사항은 유지보수 팀에 전화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선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 선정 방안은 작년 기술 검증하고 비교를 했을 때좀
몇 가지 사항들이 변경이 됐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절차의 선정 절차는 지금 총 4 개의 선정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서류 검토. 이 서류 검토에서는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 누락, 참여 제한 여부 등을 검토를 하고요. 이때 뭐 제출 서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도 인제 탈락이 됩니다. 이후에는 인제 서면 평가. 서면 평가는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제출된 사업 신청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서면 평가가 끝나고 나면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이제 MVP 기술 및 기술 역량 평가라는 것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평가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사업 신청서 그다음에 주관 기관의 과제 책임자가 발표 및 기술 시연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이 MVP 기술 및 기술 역량 평가의 평가 대상은 서면 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제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기술 및 기술 역량 평가가 완료가 되면 바로 발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이것 또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평가를 하고 이때는 인제 사업 신청서 및 주관 기관 참여 기관의 과제 책임자 발표자께서 나오셔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 평가 또한 그 서면 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이렇게 발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산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검토 같은 경우는 적합성 검토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제출 서류 누락 여부나 참여 제한 여부 이런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를 하는 거고 이 평가 대상은 인제 접수 과제 전체가 됩니다. 뭐 검토 방법은 뭐 사업 신청서 제출 첨부 제출 서류 및 검토 그리고 참여 제한 여부,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이 되고요. 뭐 주요 검토 항목은 뭐 접수 내역, 신청 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류 평가가 서류 검토가 되고 난 후에는 바로 인제 선정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인제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서면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서면 평가는 사업 신청서 등을 서면 평가를 통해서 이제 발표 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을 하는 건데요. 이 발표 평가 대상 과제가 또한 여기에서 안내를 드렸던 그 MVP 기술 및 기술 역량 평가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자는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에 대해서 인제 평가를 하고요. 뭐 평가 방법은 뭐 사업 신청서, 첨부 서류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이나 평가표는 이 다음 장에 있으니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 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를 산수 평균해 가지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을 하고요. 통과 기준은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분들이 이 이상인 과제가 통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하고 그 우리 원의 그 평가 지원팀에서 일괄을 해서 선정을 하고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면 평가를 통해서 평가위원회 산술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고요. 평가 기준은 뭐 사업 수행 능력의 우수성, 실현 가능성, 기술 검증 구체성, 실현 그다음에 사업 목표 및 이해도, 기대 효과, 뭐 일자리 확대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 2개 과제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 구분 중에서 배점이 큰 항목에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선순위자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면 평가를 통해서 인제 MVP 기술 평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발표 평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거는 인제 서면 평가를 통해서 2 배수 이내로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서면 평가 항목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을 참고를 해 주시면은 되고요. 뭐 이 항목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 수행 계획서나 발표 자료 사업 수행 계획서나 그 관련 첨부 서류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VP 기술 및 기술 역량 평가는 사 서면 평가에서 선정된 발표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서 이제 보유 MVP 기술 및 기술 역량 평가를 그 하는 거고요. 또한 그 과제 중복 여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쪽에서 인제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건 MVP 기술을 지원하는 POC 과제와 반드시 연계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주관 기관에서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만 MVP로 인정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 대상은 서면 평가 통과 과제이고 주관 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발표 평가 발표를 하시고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뭐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면 평가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MVP 기술 및 기술 역량 평가 점수는 발표 평가를 하는 그 합계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평가위원 같은 경우는 나이파 평가 지원팀에서 일괄 선정해서 위촉을 할 거고요. 평가 기준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유 MVP 기술과 기술 역량, 그다음에 뭐 제안한 POC 과제와 타 과제 간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평가 항목 및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MVP에 대한 평가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바로 이제 발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발표 평가를 통해서 이 발표 평가가 완료가 되면 이제 기술 검증 지원 대상 과제가 선정이 되는데요. 이 평가 대상은 서면 평가 통과 과제가 되는 거고요. 그 주관과 참여 기관 모두가 이렇게 참석을 하셔 가지고 발표를 하시고 평가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뭐 이 앞서 말했던 그 두 개의 평가와 동일한 평가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평가위원도 또한 외부 전문가 5 인으로 하여서 나이파 평가 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위촉하고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사업 수행 능력의 우수성, 실현 가능성, 기술 검증 구체성, 사업 목표 이해도, 기대 효과, MVP 기술 및 기술 역량 평가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평가에 대한 평가표 그리고 내용들은 여기 있는 이 표를 보시고 그 평가 항목이나 기준을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표 평가 이전에 평가를 했던 MVP 기술 및 기술 역량 평가가 이쪽에서 인제 그 점수가 이쪽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원 과제가 선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최종 지원 과제와 예산을 확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지원 과제로 확정이 되고 최종 지원 과제가 확정이 되면 인제 협약을 통해서 사업 수행이 진행이 됩니다. 기타 유의 사항으로는 어 좀 알아주셔야 할 게 협약 체결 전에 정부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증권이 제출이 필수고요. 그 일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 종료일 플러스 150 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업비 편성 및 관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읽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과제 수행 기관에서 이 정부 출연금을 사용하는 거나 뭐 자체 부담 현금이나 이런 모든 사업비는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 및 결과 도출을 위해서 편중된 예산 편성은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특정 비목의 정부 지원금 5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지양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뭐 프로젝트 성격상 뭐 50% 이상이 필요하다 피 그 50% 이상의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특정 비목에 편중된 예산 책정은 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뭐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뭐 기관별의 역할, 뭐 과제의 특성,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따라서 컨소시엄 자체 협의로 뭐 배정을 하면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기술 검증의 정부 출연금은 주관 기관에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필수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참여 기관의 예산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그 지원금은 어 인정이 되지 않는 거고 그 비용은 주관 기관에 귀속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잘 감안하셔서 사업 계획서랑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첨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표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속 지침이나 뭐 관리 요령, 규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 수행 과제 성과 활용 기간은 3 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주관 기간은 과제 종료 연도부터 뭐 3 년간은 뭐 우리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의 후속 조치 관련해서 업무 협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한 과제가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우리 원의 사업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셔 가지고 사업비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써 공모 안내서에 대한 설명은 완료를 했고요. 이제 공모 안내서 외에 여러 가지 그 별첨 서류들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도 뭐 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사업 신청서를 좀 간략하게 좀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 내용을 볼 거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고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좀 긴 시간이지만 좀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외부 회계 우리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회계 기관을 통해서 정산 비용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회계 기관의 정산 비용 같은 경우는 3 억에서 3억 이상 5억원 미만은 1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산 인제 산정을 하실 때 꼭 이 부분은 이렇게 뭐 반영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거 외에도 인제 비영리 국가 공인 시험 인증 비용도 반드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1,100만 원 내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그 예산표에 보면은 제가 이미 내용들을 넣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지금 그 사업 신청서를 간략하게 볼 때도 제가 한 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 인제 사업 신청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과제명을 넣으시고 지원 분야를 선택을 해 주시는데 복수 선택이 안 되십니다. 이거는 무조건 택일로 하나로 하셔야 하고요. 융합인지 바스트화인지 신남방인지 하나를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 산업 분야 같은 경우도 산업 분야로 가장
지금 비슷하거나 유사한 산업 분야를 선택을 이것도 하나만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개 선택이 안 되시고 반드시 하나만 선택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사업비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단위는 1,000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비 넣는 게 1,000원 단위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비용을 넣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목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차로 되어져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인제 요약서가 있는데 이 요약서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 별표로 해 가지고 안내한 내용에 맞춰 가지고 이게 그 작성을 해 주시면은 되고요. 뭐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그 평가표에 있었던 그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넣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표도 좀 자세하게 잘 작성을 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최소 실행 가능 제품에 대한 개요를 이제 첫 번째로 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MVP 개요나 뭐 이런 기술의 구체성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넣어 주시면 되고 수행 기간이나 현황, 추진 결과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과제 개요는 기술 검증 관련된 과제 내용에 대해서 넣어 주시면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내용을 넣으시고 이 목차에 맞춰 가지고 내용들을 넣어 주시다가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인제 장비 관련된 뭐 계획서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 그 기술 검증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정부 출연금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나 장비는 뭐 자산이든 신규든 모두 다 사업 기간 중에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든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든 무슨 어떤 임치 뭐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면 구매가 아니라 임차로 해서 사업비 산정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들은 여기 있는 내용 목차들을 그대로 가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인제 과제 결과에 대한 공통 성능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금 이거는 공통 성능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공통 기능성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공통 성능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이 평가 기준표는 수정이 불가능하십니다, 평가 항목은. 이 내용은 이대로 넣어 주셔야 하고요. 무조건 수정이 불가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 기능성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뭐 과제 특성에 맞춰 가지고 수정이 가능하고요. 뭐 과제 특성에 따라서 블록체인 미드레이어 개발 관련 평가 항목을 구분별로 뭐 서비스 구축, 기술 역량 향상 그래서 최소 한 개씩은 이 구분에 맞춰서 평가 항목을 최소 한 개씩은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인제 자체 항목 평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평가한 항목이고요. 이거는 그냥 그 예시를 넣어 놓은 거니까 이것도 인제 그 과제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뭐 자체 항목을 만들어 넣어 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궁금해하실 게 사업비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아까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회계법인 위탁 정산료 150만 원 그다음에 기술 검증 뭐 시험 인증비에 대한 그 1,100만 원에 대한 거는 여기에 인제 무조건 넣어 주시면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뭐냐면은요. 올해 기술 검증 관련해서 지금 해외에 나가서 그 해외에서 이런 그 협력 상담회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출장비를 공통적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처럼 600만 원 이명에서 1,200만 원의 그 출장비를 좀 잡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만약에 신난방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 신난방 과제는 그 신난방 과제 관련한 예산으로 뭐 최소
600만 원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글로벌 기술 서비스 경쟁력 강화랑 그다음에 신난방 관련해서 신난방 과제를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 금액에 대해서 그 사업비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출연금 활용하는 시설이나 장비는 사업 기간 중에는 임차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뭐 참여 기간 같은 경우도 뭐 주간 기간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뭐 지금 이 표에서 제가 뭐 넣어 놓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사업비에 반영을 해 주시면 되는데, 뭐 특히 뭐 참여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외협의 관련해서 뭐 신난방 과제에 한해서는 인제 출장비를 산정을 하셔야 하지만, 그 외에는 뭐 참여 기업은 굳이 뭐 국외협의를 산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출장에 같이 가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그 비용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제안을 하시면 그거는 무방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신청서 내용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인제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면은 비세목별 산정 기준이 무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마지막에 이 부침 파일을 보면 비세목별 산정 기준을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 산정을 해 주시면은 되고요. 이 외에도 이 뭐 이제 세목별 불인정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꼭 읽어 주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의 불인정 기준을 모르고 사업비를 넣었다가 그 비용이 불인정이 되면은 인제 뭐 정부 출연금에서 그만큼의 비용이 불인정이 돼서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이 부분에 대한 숙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서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인제 기타 서식으로 가서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말해서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뭐 서식 1 에서부터 뭐 서식 10 일까지 뭐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 제출을 해 주시면은 되는 거고요.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확실치 않으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2022년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사업에 대한 간략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뭐 앞으로 이 사업 설명 영상을 보시고도 뭔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뭐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사업 설명회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